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현역대 서울대약대 다니다가 이번에 반수를 해서 연세대학교 의예과 23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된 황용민이라고 합니다. 이돌 스파르타 서울대 센터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8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3개월간 공부를 해서 수능을 치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의대를 가고 싶기도 했었고 뭔가 학교를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수를 했다라기보다는 현역대 모의고사를 보면 전체에서 뭐 3개, 2개, 1개 살짝 이런 식으로 되게 모의고사를 잘 봤었는데 이제 2022 수능에서는 10개가 넘는 이런 식으로 틀리면서 추천이 망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쉽게 느껴졌었고 학교 생활을 하는 내내 뭔가 이거에 대한 자격지심인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바로 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나 혼자만 살지 말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 이런 걸 조금이라도 끼치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의사를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의학 계열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비율이 대충 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의사 과학자의 부족, 의료계에 대한 어떤 연구나 그런 활동들이 되게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주요한 원인으로 이제 저는 인식을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이제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도 충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는 의사도 있었지만 의사 과학자가 되겠다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의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한 개를 틀렸다 그러면 이제 연세대 의대가 안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변환 표준 점수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물리는 만점을 받아도 100분위가 99고 화학은 한 문제를 틀리면 100분위가 99이기 때문에 이제 진학사 같은 사이트에서 점수 공개를 해보면 성적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월쯤부터 이제 면접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12월 중순부터 면접 학원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원에서 도움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이제 저 스스로 한 부분도 되게 많았는데 작년 그리고 재작년 연세대 정시 면접 의대뿐만이 아니라 자연대라든가 다른 과들의 이제 기출 문제들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될지를 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답변을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잘 구분 지어서 말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연습을 하고 제가 그 영상을 따로 찍어가지고 다시 제가 보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 하면서 혼자서 피드백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반수를 한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돌 스파르타가 아닌 그냥 주변 집 앞에 있는 독서실이나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지 살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압박이 없으면 저는 이제 늘어지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독학 재수학원이나 어떤 재수종합학원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너 어디 다녀? 어디 다녀? 이렇게 물어보면 이돌에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았었고 이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고 독학 재수학원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는 그냥 바로 그냥 이돌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각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선생님이 계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국어였기도 해서 이제 국어 선생님한테 되게 많은 것들을 물어봤었는데 되게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국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정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메타인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메타인지라는 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실력 향상을 되게 잘 이뤄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정의하는 건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메타인지라는 것은 유체 이탈이 돼가지고 또 다른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본다라는 걸 저는 이제 메타인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이거를 공부를 하는데 적용을 했는데 문제를 푸는 습관도 되게 바뀌고 문제를 푸는 방식도 되게 달라져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지문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푸는 시간 또한 줄어들고 정확도도 높아지면서 이번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험 기간 한 3주 전이 되면 선생님들도 중요한 정보들을 툭툭툭 던져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수업들을 되게 집중을 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그 선생님의 과목을 공부를 할 때는 이것까지 외워야겠어 싶은 것들까지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반대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흐름을 중시하는 그런 선생님이라면 이런 것까지 외워야겠어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선생님의 출제 스타일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내신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총 이돌 스파르타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식사 시간을 제외를 하면 대략 12시간 정도의 이제 공부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돌 스파르타에서만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에서는 무조건 쉬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의무 자습 시간이 10시까지만 딱 공부를 하고 바로 집에 가서 핸드폰도 보고 야식도 먹고 하다가 잠에 드는 방식으로 이제 하루 일과를 가져갔었고, 제가 이제 2022 수능 국어를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나서 왜 실패를 했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총 두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어떤 문제를 풀다가 좀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세워놓지 않았다는 것. 이제 두 번째가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연습을 미리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잡고 있었기 때문에 총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제 2022 수능 국어를 망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23 수능 국어를 들어갈 때는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의 리스트를 이제 싹 적어놓고 그런 것들 이제 머리에 숙지를 하고 들어갔었고, 2022 수능 국어에서 이제 엄매의 시간을 되게 많이 쏟아부어서 나름 망했던 케이스라서 엄매의 최대 시간은 15분이다. 15분이 지나면 너는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이제 실제로 두 문제를 풀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냥 찍어버리고 넘어가고,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나머지 문학이랑 비문학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빠르게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아서 엄매로 돌아와서 못 풀었던 문제를 다시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를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되질 않고 타율적인 어떤 규제가 들어왔을 때 공부의 효율이 올라가고 능률이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한테 우선 첫 번째로 추천을 해주고 싶고, 좋은 학습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조금 잘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위를 싹 둘러보게 되면 이제 주위 사람들은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자면 난 저 사람들한테 지는 거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좋은 학습 분위기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를 좀 추천을 해주고 싶고, 2024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녔던 이제 서울대 이돌 스파르타에서도 서울대생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뭔가 서울대생들이 모여서 그런지 다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있고 서로에게 지지 않고 으쌰으쌰해서 공부를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었던 것 같고, 이돌 스파르타에서 하원할 때가 되면 이제 항상 책상에는 지우개 가루가 이제 덕지덕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와보게 되면 뭔가 그 지우개 가루가 싹 사라져 있어서 책상이 너무 깨끗한 상태로 다시 돼 있어가지고 공부할 맛 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의욕도 솟아났고 시설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했었어가지고 나는 괜찮은 시설에 다니고 괜찮은 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아요.